안녕하세요, 트루먼입니다. 자, 며칠 전에 흑백요리사 최종화까지가 모두 공개가 됐죠. 8화부터 12화까지 이 후반부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 3명의 활약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나폴리 마피아님, 최현석 셰프님, 그리고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죠. 다들 이미 이 스포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결과를 아시겠지만 우승은 나폴리 마피아님이 하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의 진짜 주인공은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이미 그분의 팬이 되어버려서 그분이 미국에서 촬영하신 다큐멘터리나 컨텐츠들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보면 볼수록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나 저분처럼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맘 같아서는 이 영상 전체를 에드워드 리 셰프님 덕질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긴 한데 그거는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나머지 두 분, 나폴리 마피아님과 최현석 셰프님, 이 두 분의 활약상을 정리해보면서 흑백요리사 후반부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폴리 마피아님, 저는 이분을 딱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 또 그 자신감을 증명해내는 실력, 또 그 실력을 100% 발휘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전략들까지. 근데 흥미롭게도 이분의 행적을 처음부터 쭉 보면 특히 전반부에는 엄청난 억가를 당하신 분입니다. 1차 심사 때는 꽃잎 때문에 보류당하고 2차 심사 때는 홍어가 재료로 걸리고 또 리조또 100인분을 하드캐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지는 바람에 패자부활전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패자부활전에서 그야말로 레전드를 찍어버립니다. 밤 티라미슈. 저는 돌이켜보면 이 패자부활전에서 밤 티라미슈 말고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그 레스토랑 미션 할 때 자기가 리더를 하고 싶은데 리더를 못하니까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드워드 리 셰프님과 같은 팀을 한다든지, 또 인생요리 미션 할 때도 안성재 셰프가 허세 부리는 걸 정말 싫어한다라는 걸 딱 파악하고 최대한 절제된 재료에 깔끔한 스토리텔링을 한 것도 정말 똑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안성재 셰프한테서 최고점을 받아내면서 이 무한요리지옥을 피해갈 수 있었죠.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1등을 못하고 무한요리지옥에 걸렸으면 결승까지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탈리아 음식에 약간 능력치가 몰빵되어 계신 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두부로 많은 다양한 요리를 해야 되는 그 라운드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잘근잘근 밟아주겠습니다 라고 약간 도발적인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사과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서바이벌 예능이니까 이 방송적인 컨셉과 이 재미를 위해서 던진 멘트라고 생각이 들고 에드워드 리 셰프님도 그거 감안하시고 유쾌하게 넘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댓글에 당신은 사과할 필요 없다,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던데 역시 갓드워드. 자, 다음은 최현석 셰프님인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요리도 정말 잘하시지만 방송을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예전부터 이런 예능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 출연자를 통틀어서 단연 으뜸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그것이 이 서바이벌 예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생선의 방 대결할 때 재료부터 싹쓸이하는 것부터 그 노련함이 보이긴 했지만 그 노련함이 극에 달했던 게 레스토랑 미션이었죠. 각 팀의 매출 순위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된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도 최현석 셰프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작진이 초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는 거라면 무조건 제작진이 준 돈으로 사 먹을 텐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평소보다 돈을 쉽게 쓰지 않을까? 이 계산을 딱 하고 나서 컨셉을 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상이 완벽하게 들어맞으면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략가적인 면모만 보여준 게 아니라 마지막엔 뜬금없이 마늘을 빼먹는 아주 중대한 실수까지 해주면서, 물론 그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작진 입장에선 굉장히 귀한 예능적인 모먼트거든요. 전반부보다 다소 지루하고 루즈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8화부터 10화까지를 그나마 흥미롭게 이끌어준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작진이었다면 전 최현석 셰프님한테 출연료를 더 얹어드렸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자, 이제부터 제가 가장 애정하는 에드워드 리 셰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왜 이분이 지금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력. 근데 그게 그냥 실력이 아니라 아주 미친 경지의 실력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이분이 출연하신 미국의 한 팟캐스트 방송을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봤던 요리는 여기선 안 만들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사실상 자기의 주종목인 요리, 제일 자신 있는 요리를 꺼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도전 정신으로 이 프로그램에 임했다는 것부터가 너무 박수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무한 요리 지옥에서 두부 요리를 6개나 만드셨는데 단 한 개도 겹치는 게 없고 심지어는 레스토랑의 그 코스처럼 뭐 에피타이저, 뭐 해산물 요리, 육류 요리, 디저트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내오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아니 어떻게 두부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싶은 요리들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 내시니까 저는 그 요리들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두부로 만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었거든요. 애초에 그 발상 자체도 너무 신박한데 그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두부를 치킨 맛이 나게 만든 거잖아요. 진짜 요리 열매 이런 거 드셨나 싶을 정도로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 실제 요리로 구현해내시는 능력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거 말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하나 꼽아보자면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요리 소개를 하실 때 이 요리는 에드워드가 만든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 이균이 만든 요리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장면 보고 이미 결정을 내렸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 우승자는 이균 님이시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팟캐스트에 나왔던 내용인데 원래는 이 흑백요리사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거절하려고 하셨대요. 이미 미국에서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나가신 경험도 있었고 이제 다시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인 요리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내 뿌리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경연에서 하신 요리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본인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유독 이분의 이야기에 진정성을 느낄까? 물론 이 한국말을 서툴게 삐뚤빼뚤 적은 종이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 더듬더듬 거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좋은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도 그 표현이 디테일할수록 더 생생한 공감을 느끼잖아요. 이처럼 에드워드 리 셰프님은 자기의 스토리를 요리 안에 담을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디테일들을 담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마지막 결승에서 나왔던 떡볶이 디저트이죠. 이분이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그 K푸드의 대명사인 이 떡볶이를 재해석한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이 떡볶이를 먹다가 보면 푸짐한 양 때문에 떡 서너 개가 항상 남더라. 그 남은 서너 개가 상징하는 것이 한국 요리의 풍족함과 사랑이고 그걸 표현했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제가 먹었던 떡볶이들에 대한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 왔었던 그 디테일한 추억의 감성을 담아내신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뉴욕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리고 이미 이 요리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집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요리가 아닌 다른 예술을 하셨어도 지금처럼 좀 대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것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예술가로서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이쯤 되면 거의 에드워드 리 셰프님 찬양하는 영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진지한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귀여우시잖아요. 이 무의식적으로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은근히 귀여운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경연 내내 굉장히 소탈하고 또 겸손하고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꾸밈 없는 모습이 정말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냥 솔직한 모습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응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세라면 사실 거의 높은 확률로 시즌2가 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안성재 백종원의 그 조합도 너무 지금 밸런스가 좋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이균 셰프님이 다음 시즌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 통계를 보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8%가 구독자가 아니시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영상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좋은 뜻이겠지만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